네, 안녕하세요. 이 강의 영상은 비상교과서의 집합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요. 앞에 있는 기초문제 됐고, 기본문제 4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있네요. A는 여기서 이렇게 7, 8, 9, 10, 11이라고 얘기했고요.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9, 10 이거와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거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 제가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 제가 놀라서 그래요. 자,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9, 10을 갖고 있는 이 집합과 서로서란 얘기는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하고 겹치는 게 없는 부분 집합, 그러니까 9와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7과 8과 11을 넣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8을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고민을 하고 11을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고민을 해서 얘네들을 곱한 것만큼의 집합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총 8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두 집합 A, B가 있네요. A는 여기서 2와 5와 9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B를 알려주진 않고 A 합집합 B와 2, 4, 5, 7, 8, 9라고 얘기했고요. A 교집합 B를 얘기했어요. 5, 9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A는 2, 5, 9인데 여기 교집합이 5하고 9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5와 9가 있겠죠. 근데 A는 2, 5, 9니까요. 2는 이 자리에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A 합집합 B를 봐요.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2, 5, 9를 제외한 2와 5와 9를 제외한 4, 7, 8은 바로 여기에 있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A와 B 사이의 관계가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었어요. 우린 이걸 가지고 집합 B의 원소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작은 숫자부터 써본다라면 4와 5와 7과 8과 9 이렇게 4, 5, 7, 8,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들 너무 쉽네요. 그죠? 6번 문제 보시면, 자, 뭐 여기 이렇게 볼게요. 6번 문제. 집합 U의, 잘 보이시나요? 예,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 합집합 B가 A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A 합집합 B가 A다. 이게 무슨 사실을 의미하느냐. 둘을 합집합 계산했는데도 A가 나왔다. 그 얘기는 B가 A 바깥으로 삐져나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더 보면 이렇게 A 속에 B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을 계산을 해도 그냥 집합 A로 표현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과 같은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보기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기억은 A가 B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제 정통으로 아니죠. 반대로 포함관계 반대로 얘기했죠. 다음에 니은 A 교집합 B는 B다. 자, 상황 볼까요? A와 B의 교집합, 즉 A와 B에서 겹치는 부분은 이 상황에선 B가 통째로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겠다 이겁니다. 니은이. 자, 다음에 디귿. 우리가 미리 알아놓으면 좀 좋기는 해요. 자, 참고로 여기 좀 볼게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현재 그림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디귿의 주장은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B의 여집합은 여러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B의 여집합입니다. B를 뺀 나머지가 B의 여집합이죠. A 여집합은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만큼의 A 여집합이죠. A를 뺀 나머지. 그럼 이 A 여집합이 여러분 이 A 여집합이 B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죠. 이거는 맞아요. 참고로 B와 A 사이에 이런 포함관계가 있는 상황에선 둘 다 여집합을 붙일 경우에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죠. B가 A에 포함된다. 그럼 B가 A보다 작은 덩어리인 거죠. 그럼 B를 뺀 나머지가 A를 뺀 나머지보단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 붙이면 이 포함관계가 반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참에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죠. 리을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자, A에서 B를 빼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테두리 부분이 남게 되죠. 이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리을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 차집합 B 차집합 C가 A 차집합 B 합집합 C와 같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이면 되죠. 자, 이제 A, B, C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좌변을 좀 볼게요. 그림 너무 작게 그렸나?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빼기 B가 있습니다. A 빼기 B, A에서 B를 뺐으니까 이만큼이 된 거죠. 이게 A 빼기 B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C를 또 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했을 때 A 빼기 B에서 C를 빼면 여기서 C를 빼면 겹치는 부분만 사라지니까 이만큼이 남게 되는 거죠. 확인되세요? 이만큼에서 C를 빼면 요 부분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남게 되겠군요. 이게 이제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예요. 근데 우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A에서 B 합집합 C를 뺀대요. 볼까요? 제가 A를 이만큼이라고 A에서 이제 빼는 거죠. A에서 B 합집합 C를 빼는 거예요. B 합집합 C면 여러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죠. A에서 이만큼을 빼면 이만큼이 겹치게 되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가 남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어서 남는 건 A에서 이 빨간 부분이 빼서 사라지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A 차집합, B 합 C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때요? 둘이 똑같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제가 별도로 벤 다이어그램 말고 식으로도 한번 계산식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따로 좀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 차집합 C가 A 차집합 B 합 C와 같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방식은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됐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뒤에 또 이 빼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집합끼리 있으면 여기 이 둘을 괄호로 묶은 것과 다른 것을 먼저 괄호를 묶은 것이 서로 같죠. 그러니까 교집합끼리 있을 때는 괄호를 어느 걸 먼저 묶더라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걸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끼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 괄호를 제가 여기를 먼저 묶어 볼게요. 그랬더니 A 교집합 여기 봤더니 여집합이 너무 많죠? 이걸 드모르간 법칙으로 뽑아내 보면 B 여집합은 B가 됐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이 됐고요. C 여집합은 C가 됐어요. 순간 이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가 돼요? A 빼기가 되겠죠. B 합 C 하는 순간 그 증명 끝난 거 확인되십니까? 네,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면지 좀 다른 거 갖고 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느 안전동아리 회원 120명 중에서 원소 개수에 관한 문제인가 봐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로 이걸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전체의 인원이
120명인데 소방안전교육, 자 소방안전교육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A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게 83명,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집합 A의 원소수가 83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폐소생, 이거를 제가 B라고 볼게요. 그게 7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7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수로 볼 수 있겠죠. 그게 7명이래요. 이랬을 때 소방안전교육만 받은 회원수, 이게 A였으니까 A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여기만 궁금하다 이겁니다. 여기가 몇 명인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에서 A에서 A 교집합 B만, B의 원소 개수만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집합 A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 원소 개수만 뺀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럼 A 교집합 B 원소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집합 A 원소 개수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주어진 힌트를 좀 볼게요. 얘는 그냥 A 원소, B 원소가 다 나와 있고, 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에 7명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전체가 120명이잖아요. 우린 이걸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할 수 있죠. 120명에서 이 바깥에 있는 7명만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3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 부분을 구하고 싶잖아요. 구할 수 있죠. 이건 말이죠. 이 113명이라는 이 값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거기서 A 교집합 B 원소 개수를 빼서 나오게 되는 값이기 때문이죠. 즉 113은 A 원소 개수 83 더하기 B 원소 개수 70에서 A 교집합 B 원소 개수를 빼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자, 얘 마이너스 넘기면 A 교집합 B 원소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둘을 더하면 153인데 113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40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40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시는 거 맞나요? 네. 일로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A 원소 개수가 83이었고요. 거기서 A 교집합 B가 4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으니까 결과는 4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끊어져서 다시 한번 9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9번 문제는 보세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A 합집합 B 여집합이 1, 2, 4, 8, 11, 1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3, 4, 11, 1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하면 A 교집합 B가 뭔지, 그리고 B 빼기 A가 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는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어디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어렵진 않은데, 얘가 뭘 어디를 의미하는지가 잘 떠오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전체 집합이 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말이죠. 보세요. 처음에 질문한 A 교집합 B는 여기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뭔지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에서 얘를 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빼면 그러면 그게 얘가 된다 이거예요. 확인되시나요? A 교집합 B를 뺀 나머지니까 전체 집합에서 걔를 빼면 A 교집합 B만 남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전체 집합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이 있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B의 여집합과 이게 B 여집합이죠. 그거랑 A랑 합집합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A를 합집합 계산하니까 이만큼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뺀 나머지가 이 얘가 의미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A 합집합, B 여집합.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B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만 제외한 나머지들. 그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을 모르는 게 문제인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잘 보면 여러분 얘네들을 합집합 계산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만 메워지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만 메워지면 전체 집합이 되는데 그게 여기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체 집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연산으로도 처리하는 게 가능하긴 할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했어요. 전체 집합은 얘네들의 합집합이니까 1, 2, 3, 4, 1, 2, 3, 4 다음에는 8, 11, 12, 13이 있습니다. 8, 11, 12, 13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집합 1, 2, 3, 4, 8, 11, 12, 13에서 빼는 거죠. 여기 A 교집합 B의 여집합 3, 4, 11, 13을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 4, 11, 13이 제외되니까 1, 2, 8,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A 교집합 B는요, 1, 2, 8, 12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B 빼기 A가 궁금한데 말이죠.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A 교집합 B를 구했단 말입니다. A 교집합 B를. 얘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겠냐면,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걸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써볼까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B 빼기 A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B가 이렇게 있을 때 B 빼기 A는 이만큼이니까 B에서 A 교집합 B면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는 알고 있으니까 B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이걸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색칠을 다르게 해서 보더라도 잘 안 들어와서 이번엔 연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거 A 합집합 B 여집합 또 여기는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얘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연산 좀 해보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돼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여기 합집합에 B 여집합이 똑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걸 통째로 이 둘을 통째로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할 때 분배 법칙 전 단계로 돌리는 일이 가능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A 합집합 B 여집합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 1, 2, 4, 8, 11, 12였죠. 그리고 얘는 계산을 좀 해봤더니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됐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여러분 뭐였냐면 3, 4, 11, 13이었죠. 얘네들을 가지고 아까 합집합 우리가 해봤잖아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 교집합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합집합의 B 여집합이 똑같이 겹치니까 그걸 밖으로 마치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 뽑듯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A와 A 여집합이 이 교집합으로 묶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공집합입니다. 그럼 그거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B의 여집합을 알면 우리는 전체 집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B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즉 이 둘의 교집합이 바로 B의 여집합이었다는 겁니다. 교집합 뭐가 있죠? 1, 2 없고 여기 4가 있고요. 똑같이 있는 거 4가 있고 또 뭐가 있죠? 11이 있어요. 4하고 11. 그게 이제 B의 여집합이었다는 얘기죠. 4하고 11이 말입니다. 4하고 11이. 우린 이걸 가지고 집합 B를 구할 수 있죠. 전체 집합에서 4하고 11을 뺀 겁니다. 4하고 11을 뺀 거. 그럼 뭐예요? 1, 2, 3, 8, 1, 2, 3, 8, 그리고 12, 13인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럼 자, B 우리 알고 있고요. A 교집합 P 어딨죠? 어딨죠? A 교집합 P 여기 있죠. 이게 A 교집합 P였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둘을 통해서 B 빼기 A 구할 수 있죠.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죠. 그러면 1, 2 지워지고 1, 2 지워지고 8과 12도 지우는 거죠. 그러면 3과 13이 남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소 복잡했죠. 큰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둘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연산으로 둘의 교집합이 비여집합이 되는 걸 활용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그래서 답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답 맞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요. A라는 집합은 3과 A-1과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2와 3과 A-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0과 1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 소문자 A도 구하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소문자 B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랬을 때 질문이 A 더하기 B를 구해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A 빼기 B 이만큼이죠. 그리고 B 빼기 A 이만큼이죠. 여기에 이제 0과 1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 0과 1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겹치는 거였다는 얘기네요. 이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에서 겹치는 걸 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겹치는 걸 뺐더니 이 자리에는 0과 1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 여기 2가 있잖아요. 2가 근데 이 부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2가 어디 있어요? 3은 여기 어차피 겹치는 걸로 보이고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2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0과 1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 안에 2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얘가 2거나 얘가 2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기에도 2가 있으니까 2가 겹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1이 2인 경우.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2가 2인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소문자 A는 3이 되죠. 그럼 집합 A는 소문자 A가 3이니까 3, 2 여기다 이제 3 대입하면 9 빼기 2에서 이제 7이 됐고요. 집합 B는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2, 3 집합 A에 3 넣으면 여기는 이제 3 빼기 2에서 1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둘은 겹치니까 지워지고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뭐가 되느냐? 이건 이제 A 합집합 B에서 겹치는 걸 제외한 부분이니까 합집합 B에서 겹치는 걸 빼고 나면 1과 7이 남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뉘어요. A제곱이 4니까 A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 좀 일로 와서 좀 해볼까요? 그래서 A가 이제 2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집합 A와 집합 B를 한번 다 따져볼게요. 자, 집합 A는 A가 2라면, 이게 이제 3, 이제 A가 2면 여기는 2 빼기 1에서 1, 2면 여기는 4 빼기 2에서 2가 됐고요. 집합 B는요, A가 이제 2, 3, A가 2였으니까 여기 이제 0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즉 둘의 합집합에서 겹치는 거 빼면 3, 2 빼면은 0과 1밖에 안 남아요. 바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찾는 A는 2였던 거고, 그때 집합 A는 1, 2, 3이니까 그때의 B는 6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8이 답이다 이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도 마저 한번 해볼까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 집합 A는, 자, 소문자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면 여기 이제 3에서 여기는 3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면 여기는 4 빼기에서 2가 됐어요. 집합 B는, 여기는 2, 여기는 3, A가 마이너스 4가 됐죠. 이 경우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계산하면 합집합에서 겹치는 거 빼고 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은 2, 6 더해서 8이 되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A와 B의 합집합에서 겹치는 것만 제외한 부분이 되는데 그게 0과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0과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겹치는 부분에 있었다는 거죠. 3은 이미 겹치고 그러면 2도 겹쳤어야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2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라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